네, 안녕하세요. 예, 국제아재입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 목소리가 아마 굉장히 섹시하게 들릴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2주 됐어요. 보홀에 온 지.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물론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아마 뭐 한 달 이상 뒤에는 올라갈까? 어찌됐건 이제 보홀에 온 지 2주 됐고,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제 세부를 거쳐서 제 필리핀의 고향인 이제 보라카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보홀을 2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저도 초행길이지만 나름대로 보홀 구석구석 빵라오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보홀 메인섬까지 나름대로 구석구석 좀 다녀봤습니다. 물론 다 다닌 건 아니죠. 제가 이 큰 보홀의 모든 여행 포인트를 다 갔다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래도 일반 여행객들이 오시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디테일하게 좀 다닌 것 같아요. 저도 필리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홀이라는 데가 이런 곳이구나, 또 이런 매력도 있지만 또 이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카메라를 켰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홀에 이제 여행을 오신다. 정말 100% 여행자 입장에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점과 단점, 보홀에. 그리고 보홀 여행의 팁도 여러분께 서비스로 영상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여행 오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요. 보홀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접근성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필리핀에 여행을 간다. 그럼 주로 어디를 갈까요? 마닐라, 보라카이, 세부, 클락 이런 곳이죠. 한국 분들이 여행을 가는 유명한 곳들은 이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여행지마다 좀 목적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마닐라로 여행을 가는 경우는 비즈니스 트립을 제외하고 카지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밤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카지노나 밤문화, 그리고 마닐라가 수도이기 때문에 큰 필리핀의 도시를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마닐라로 갈 것이고, 클락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 투어를 굉장히 많이 가시죠. 플러스 밤문화. 그리고 보라카이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휴양지이고, 정말 필리핀 어디 가도, 또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화이트 비치만큼 아름다운 비치는 참 드물거든요. 휴양지로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 보홀은 어떤 곳일까요? 보홀은 그 접근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마닐라나 세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클락 이렇게 공항이 바로 가깝게 있는 큰 도시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일단은 필리핀에 와서 또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국내선을 타시고 트랜스퍼를 해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섬에 들어갈 때는 다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신다거나 그렇습니다. 보라카이를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깔리보 국제공항까지 오시죠. 깔리보는 보라카이가 아닙니다. 그럼 깔리보 공항에서 차를 타시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카티클랑이라는 이제 부두로 오셔요.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를 바다를 건너 들어가야 이제 보라카이 섬에 도착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반이라는 그 부두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각반에서 다시 자동차나 트라이시클을 타고 짧게는 20분, 길게는 한 40분 정도를 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리조트에 도착을 할 수 있어요. 되게 그 여정이 좀 힘들죠. 다른 조금 오지나 섬에 가면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 보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홀에 놀러 온다 그러면 이 빵라오 섬, 그러니까 보홀 메인섬이 있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보홀 메인섬에 바로 붙어 있는 팡라오라는 섬이에요. 이 팡라오로 오시게 됩니다. 팡라오의 알로나 비치를 중심으로 여행 인프라가 쫙 발전해 있거든요. 근데 이 팡라오 섬 안에 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팡라오 섬까지 한 번에 와서 트라이스클이나 아니면 차를 타시면 15분에서 20분이면 알로나 비치까지 오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다.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첫 번째 접근성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보홀에 이번에 와서 알았는데 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팡라오라는 섬은 보홀에 붙어있는 이웃 섬입니다. 팡라오 내에서도 볼 곳들이 되게 많아요. 알로나 비치를 중심으로 해서 뭐 두말루안 비치, 돌호 비치, 화이트 비치 등등 이 안에도 비치가 많고, 또 뭐 동굴도 있고, 여하튼 볼 게 많지만 이 보홀이라는 섬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거의 2배 정도의 크기의 아주 넓은 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보홀 메인랜드 랜드 투어라고 하는데, 뭐 초콜릿 힐스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안경 원숭이를 볼 수 있는 동물원도 있고, 또 여기 또 작은 또 동물원도 있어요. 나비 동물원도 있고, 그리고 로봇강이라 그래서 로봇강 투어도 있고,
또 반딧불 투어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대표적인 이제 랜드 투어의 컨텐츠들인데 이거는 정말 그냥 대표적인 거고, 보홀 메인 섬 안에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산과 바다, 비치, 동굴, 폭포, 즐길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리조트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호텔과 리조트들이 많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흔히 뭐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묵는 해나 리조트 이런 데 말고 여기 또 굉장히 고급 리조트도 있어요. 정말 1박에 3만 원대에 가성비가 좋은, 더군다나 풀장까지 있는 네, 아기자기한 작은 리조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보라카이만 해도 이 가격에 뭐 2만원대 3만원대 호텔들은 사실 한국 분들이 묵기가 조금 거시기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진짜 제가 지금 묵는 이 호텔도 한국 돈으로 한 3만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8,000원 정도 1박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24일이라는 아주 긴 여행을 왔기 때문에 가성비를 안 따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께 영상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아내랑 그냥 놀러 왔다, 쉬러 왔다, 힐링하러 왔다, 한 4박 5일 왔다 그러면 괜찮은 리조트에 묵으면서 빵라오나 보호를 즐겼겠지만 저희는 장장 24일이라는 긴 여정으로 왔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비행기표, 또 먹는 거, 호텔, 이동 모든 걸 다 따지니까 한국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빵라오에는 정말 싸면서 괜찮은 리조트들이 의외로 많다. 보홀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리조트만 해도 제가 리뷰를 했어요.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라갈 건데, 올라갔겠다. 이 영상이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근데 여기도 유러피언이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유러피언이라든지 이런 서양 분들이 운영하는 이런 아기자기한 리조트들이 참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직까지는 이 보홀이나 이 팡라오의 필리피노 로컬 분들이 보라카이나 뭐 마닐라, 세부에 비해서는 조금 순수한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때가 덜 묻었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홀이 뜨면서 특히 빵라오에서 일을 하시는 필리피노 분들이 이제 돈 맛을 조금 알긴 알아서 좀 상업화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살았던 보라카이에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하다. 그런 부분들도 되게 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 빵라오에는 밤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클럽도 제가 알기로는 하나 정도 있고요. 밤 10시가 넘어가면 여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알로나 비치에 가면은 12시, 1시까지도 영업을 하는 바 같은 게 있는데, 보라카이도 사실 밤 문화가 별로 없어서 그게 가족 단위로 여행 오시기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홀 팡라오 섬도 특별하게 뭔가 남성들이 어떤 필리핀의 어떤 밤 문화가 목적인 분들이 오시면은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가족 단위로 혹은 연인 단위로 오셨을 때, 또 친구들끼리 오셨을 때 밤 문화가 목적이 아닌 분들을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한 5가지 정도의 장점,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컨텐츠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저렴한 리조트들이 많다, 사람들이 순수하다, 그리고 밤 문화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도 좀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액티비티를 즐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빵라오 내에서도 알로나 비치가 중심이고, 이 알로나 비치 그냥 걷고 거기서 뭐 밥 먹고 술 한잔 마시고 하는 거는 돈이 특별히 들어갈 게 없는데, 이 팡라오 섬 내에서도 좀 다른 비치를 가보려고 한다, 다른 데 가보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트라이스키를 타시거나 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보홀섬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 보홀섬을 보고 싶다, 와,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즐기시려는 그 지점까지 가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보홀에 놀러 온다 그러면 아마 보홀 메인 섬에 투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대부분은 이 팡라오 섬, 특히 알로나 비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숙박을 하실 텐데, 이 알로나 비치에서부터 보홀 메인 섬까지는 웬만한 곳은 다 차로 최소한 40분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즐기러 가기까지 그만한 시간과 또 자동차를 렌탈을 해야 되고, 트라이스클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피곤하죠. 허리 작살 납니다, 여러분들. 트라이스클로만 1시간씩 가는 거 무리예요. 그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하다 보면 사람이 되게 지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행 프로그램들이 한 방에, 그러니까 랜드 투어, 그래서 초콜릿 힐, 안경 원숭이, 그 다음에 동물원, 로봇강, 이거를 하루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때까지 랜드 투어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포인트들을 즐기기가 어려운 거죠.
차 타고 떠밀려 가는 거죠. 근데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차를,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기사까지 포함해서 차를 아예 대절을 해서 이틀에 걸쳐서 랜드 투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대로 저희가 행선지를 정해놓고 드라이버가 운전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로봇강 하나 즐기고 뭐 초콜릿 힐 하나 즐기고 제대로 즐기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즐기실 수 있겠지만 일반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보통 뭐 4박 5일, 길어야 일주일 이럴 테니까 그렇게 액티비티를 하나 즐기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 이동하는 것 때문에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 여러분들이 로컬 여행사를 선택하시던 아니면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선택하시던 그 부분이 가장 좀 단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직 여기가 정비가 좀 덜 돼서 걷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여행을 가면 걷기 좋은 곳이 참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로나 비치를 중심으로 메인 로드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인도도 없고 사람이 걷는 길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먼지가 많고 또 차들이나 트라이스킬이나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빨리 다니기 때문에 낮에 덥지, 또 자동차라든지 트라이스클 신경 쓰면서 이렇게 안전에 유의해야 되니까 신경 써야지, 먼지 풀풀 날리지, 비가 오면 또 흙탕물이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걷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트라이스클이. 그게 두 번째 단점인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세 번째는 특히 팡라오도 그렇고 보홀 메인섬도 그렇고 종합병원이 있긴 한답니다. 근데 여기 현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한국분들 얘기 들어보면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게 되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쪽에 오셔서 간단한 타박상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좀 심하게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시면 뭐 보홀뿐만이 아니라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 여행을 하실 때 한국은 진짜 의료 서비스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안전과 또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보홀에서 관광을 하실 때에는 특별히 그런 거를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홀을 뭐 4박 5일 오셔서 액티비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액티비티 하시다가 지쳐요. 호핑 투어도 돌고래를 보시려면은 새벽에 7시나 뭐 6시 반에 출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돌고래가 아침만 출몰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버진 아일랜드나 발리카사 이렇게 묶어서 호핑 투어 가시는데 새벽에 출발합니다. 랜드 투어도 아침 일찍 출발하시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또 고래상어를 보는 투어가 있는데 그것도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알로나 비치에서 거의 차로 1시간 가까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액티비티가 새벽에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4박 5일 놀러 오셔가지고 대표 액티비티만 하다 보면은 이 섬을 좀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홀을 한 번 오실 게 아니라 저처럼 길게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액티비티도 즐기고 팡라오나 보홀섬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지만,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저처럼 길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뭐 길어야 4박 5일에서 5박 6일 이러니까 보홀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2번, 3번 오셔서 액티비티 반, 그리고 또 천천히 이 팡라오나 또 보홀을 좀 둘러보는 이런 여유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 반 해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굉장히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 보홀 여행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트라이스클을 타면 트라이스클 기사들이 바가지를 씌워요. 그냥 무조건 타고 뭐 30초를 가든 1분을 가든 5분을 가든 무조건 100페소를 불러요. 한국 돈으로 2,500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라이스클 탈 때 흥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리조트나 목적지가 대략 한 1km나 1.5km 안에 있다. 그러면 타시고 그냥 내릴 때 50페소만 주세요. 50페소만 딱 주시면은 특별하게 태클을 걸지 않을 거예요, 기사들이. 근데 뭐 100페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나 막 흥정을 하거나 좀 컴플레인을 하면은 50페소 is enough.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영어가 되시면은 그냥 50페소 주고 내리시면 되거든요. 무조건 100페소를 내고 필리핀 트라이스클 기사분들이 뭐 150페소, 200페소 막 부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팡라오 안에도 볼 데가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번 그 트라이스클을 잡아 타면은 흥정하는 것도 귀찮고 스트레스고, 또 어떤 데 가면은 트라이스클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 아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트라이스클 통으로 빌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한 2,000페소, 뭐 2,500페소 부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한 700페소 정도 혹은 800페소 정도면 여러분들이 트라이스크를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통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00페소를 내고 다녔어요. 항상 흥정을 하면은 한 1500에서 시작을 해서 700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기사님이 잘 해줬다, 서비스를 잘 해줬다 그러면은 100페소 정도 팁을 주시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홀 메인 섬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차랑 기사랑 포함을 해서 리조트에 나 차 렌트하고 싶다, 내가 운전 안 하고 기사까지 포함해서 렌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마 전화번호를 주실 수도 있고, 각 리조트마다 친구들이 있어요. 차가 있는 친구들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차를 내가 쓰는 거죠. 기사가 운전을 해주고, 물론 입장료라든지 이런 건 다 이제 저희가 부담을 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다 관광이 끝나고 나면 기사한테 한 100페소 정도 팁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으로 차를 빌려서 여행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좀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하이 시즌, 로우 시즌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2,500페소에 모든 걸 다 올 인, 기름값, 기사, 점심값 모든 걸 다 포함해서 2,500페소에 차를 썼어요. 그것도 이제 차를 다른 차를 썼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2,500페소에 하루 종일 차를 렌트해서 기사 포함해서 썼고, 나중에 두 기사 다 친절하게 잘해줘서 저희가 음료수 같은 건 좀 중간중간 저희 마실 때 사드리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투어가 끝나고 나서 100페소씩 팁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상당히 좀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사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나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고 오겠지만, 역시 그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을 가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마사지 스파 이런 게 이제 아직 활성화가 좀 많이 안 돼서 이런 서비스 마인드 같은 게 필리핀어 분들이 하시는데 가면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환경도 좀 떨어지고 가격은 별 차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필리핀에 오면 또 마사지 받는 것도 하나의 낙 아니겠습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발 마사지를 받던, 전신 마사지를 받던, 스파를 가시던 한국 분들이 하시는 데를 가라. 필리핀 분들이 하시는 곳에 갔는데 제가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역시 하시는 데 갔더니 상당히 환경도 좋고, 이 테라피스트들도 잘 교육이 되어 있고, 또 한국 사장님이나 매니저분들이 잘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 분들이 하시는 그런 스파나 마사지 샵을 가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홀 여행을 끝으로 내일 세부를 거쳐서 보라카이를 가는데, 제가 보라카이에서도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릴 거고, 또 4년 만에 가는 보라카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보홀 정말 좋네요. 제가 어쩜 보홀에 와서 살 수도 있겠다, 여기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네, 국자재 필리핀 여행은 계속 됩니다. 많이 제 영상 즐겨주시고, 옛날 필리핀에서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그때 느낌과 텐션이 다시 저에게 돌아온 것 같아서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상 국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놈이 저희를 매일 아침 반겨줍니다.